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K인데요. 이제 어, 내일 판결이 나죠. 근데 어, 주가가 오늘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지금 애프터의 종가가 이렇게 급등한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원심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파기환송이 됐을 때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10시에요. 그래서 뭐 1심에서는 665억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엄청나게 늘었죠. 재산 분할이 20배 이상 증가. 그러니까 SK 지분을 공동 재산으로 봤다는 거고 그 쟁점 사항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특유 재산 인정 여부. 1심은 최 회장이 이제 SK 지분을 투기 재산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거죠. 투기 재산은 한쪽 배우자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어, 혼인과 무관하게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개인 재산이고 공동 재산은 이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된 재산인데 이제 인정 여부고 두 번째는 비자금 유입 주장. 노관장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비자금 300억이 SK 유입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했고 그게 이제 근거가 노관장 모친의 메모와 SK 약서금 사진이 언급되었다. 근데 뭐 최 회장 측은 당연히 비자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개요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자금이 또 유입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것도 또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뭐 뭐 SK 비자금 유입됐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됐겠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또 다른 문제여 갖고 그 대법원의 심리 특징은 이제 이게 이제 재벌 소송이니까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알려뒀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소송이 시작됐는데 재산 분할액이 급증해갖고 이제 이게 관심거리가 된 거고 핵심 쟁점은 SK 지분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비자금 유입 여부다. 근데 16일 선고 결과가 최종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전압이냐 소부냐 이게 또 쟁점이에요. 전압이라는 건 이제 전원 합의체냐 아니면 소부냐 대법원 일부에서만 선고되는 거냐. 근데 이제 뭐 구글 검색이나 이렇게 AI 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기사도 그렇고 어, 대법관 전원이 논의에 참여는 했지만 전원 합의체로 정식 회부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되게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어쨌든 문장 자체는 전원 합의체로 정식 회부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전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정식으로 회부되지는 않음.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관례상 통계상 전압에 회부되지 않았다면 2심 원심 유지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상고심 역할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다. 대법원은 새로 증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 적용이 올바른지만 봅니다. 그래서 명백한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없으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전압 회부 기준은 기존 법리 변경 필요성이다. 판례를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리 쟁점이 있을 때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심 법리 판단에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건의 90% 이상이 심리 불속행 기각 2심 유지다. 근데 전압으로 넘어가면 판례 변경 또는 일부 파기환송이 나오는 비율이 높다. 전압으로 회부되지 않고 소부에서 선고된다면 근데 이제 통계적 관점과 법적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일 뿐이며 그렇죠. 사실 주가가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자 원심이 유지되면 1.38조 원을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단기 주가 불확실성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배당을 늘릴 거다, 뭐 실트론을 매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분석이 그런 거고 기사를 찾아보면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식으로 또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그렇게 냉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심을 만약 유지했다. 그래서 1.38조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SK 우선주가 좋을 수 있어요. 일단 배당을 크게 늘릴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 앱도를 보면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영권 방어 부담 감소 지배구조 안정. 이제 파기환송에서 뭐 다시 이제 계속 도돌이표냐 다시 이심부터 원칙적으로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럼 또 그 상고심 가고 그러나요? 뭐 그럴 때 또 파기환송 나오고 뭐 영원히 하나요? 그러니까 근데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파기환송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보고 지금 이제 자사주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어떻게 소각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다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시 이제 지주사가 SK라는 지주사가 자사주를 20% 넘게 갖고 있는데 이제 소각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원심을 유지할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급락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배 구조가 이제 노소영 관장은 주식을 원하니까 이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뭔가 지배 구조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주식을 옮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은 원래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 급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심이 판결이 유지가 되면은 소송이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또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배당을 늘리고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겠죠. 그 그래서 SK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비상장인데 그 주식을 매각할 거고 또 뭐 그 외에 주식도 매각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을 크게 늘리는 거로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은 주식을 원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주식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 주식을 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어, 근데 이제 법원이 현금 지급을 명령하는 게 현재 실무자 법적 관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재벌이잖아요. 재벌이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이제 회사 사회적 파장이 좀 있는 거죠. 대기업에 이제 뭐 직장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그 법원에서 현금 지급 방식을 공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금 지급 방식으로 분할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 2심도 1조 3,800억 원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주식적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현물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주식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현금 지급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그럼 최태원 회장은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제 비상장 자산 중에 실트론 이게 이제 29.4%를 매각하면 2조 원에 가까웠고 이제 이 매수자들도 이 이혼 소송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결정이 날 거니까 파기환송이 나면은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SK 지분은 경영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매각한다. 아니면 노소영 관장한테 나눠준다.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고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SK 보유주식의 40% 이상을 담보로 해서. 근데 그걸로도 이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4조를 일시불로 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주가로만 보면은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기환송이 아니라면 SK 우선주가 더 좋아 보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이게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지? 좀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이제 어, 완전히 이제 소송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SK 주가가 몇 년간 부진했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이제 뭐 인버스를 많이 샀다고 하죠. 근데 예탁금이 지금 80조가 찍혔어요. 근데 이게 뭐 거의 사상 최고로 알고 있어요. 제가 21년 5월인가를 약간 넘어선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 상승은 진짜 상승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코스피 상승이. 왜냐면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편중을 좀 없애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 이제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자국 증시가 계속 만년 저평가하면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을 못 사잖아요. 지금 서울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인구가 감소되는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 감소가 이제 확실해지고 뭐 일자리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주식 시장을 부양을 해야지.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면 갈등만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 이제 얘기는 뭐냐면 뭐 SK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되냐 별개로 어, 지주사의 주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제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갖고 지주사가 이제 어, 그런 제한을 풀게 되면은 ROE가 올라가서 이제 성장성이 있는 걸로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PBR 뭐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SK를 증권사에서는 SK를 탑픽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